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1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개 경기가 모두 시작은 했는데요. 잠실이 경기 중에 비가 와서 우천 취소가 됐죠. 잠실 켈리 선수는 1이닝 공 9개, 삼진 3개 기록할 만한 기록을 세웠는데 기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성과 SK, KT와 두산, NC와 기아, 키움과 롯데 이 4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어요. 수원 경기가 한때 중단이 됐죠. 수원 경기도 취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경기가 속개가 됐습니다. 잠실도 게임이 취소가 되고 나서는 바로 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박스 스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과 SK, 삼성에서는 박종훈 선수가 삼성에서는 백정현 선수가, SK에서는 박종훈 선수가 등판을 했죠. 자, 1번, 2번, 3번 선발들이 모두 패한 SK가 오늘은 4번, 5번 선발, 그동안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SK의 4번 선발, 5번 선발 이제 힘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5대4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정현 선수가 6승째를 거두고 있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5점을 먼저 도망갔어요. 5회까지 5대0이었고 6회서부터 SK가 쫓아가는 흐름이었죠. 5대4 안타는 11개 쳤는데요. 결국 9회 2사 후에 홈에서 아웃이 되죠. 김재현 선수가. 자, 오늘 결승타는 구자욱 선수가 3회 2사 1루에서 우중간 2루타였습니다. 약간 방망이 끝에 맞았는데 행운의 안타였고요. 이게 첫 선취점이었습니다. 오늘 박종훈 선수 5이닝 동안 6안타, 볼넷 5개, 실점 5, 자책점 4개였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패전 투수가 됐고요. 백승건, 정영일, 김태경 선수가 나머지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지만 5점이 컸습니다. 백정현 선수 6이닝 동안 7안타, 4사구 2개, 삼진 4개, 실점, 자책점, 석점이었습니다. 이제 백정현 선수는 선발 투수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근 백쇼가 어느 팀에든 통하는 백쇼가 된 것 같아요. 장필준 선수가 1이닝, 우규민 선수가 2이닝 세이브를 했습니다. 우규민 선수가 조금 위험했죠. 그래서 장필준 홀드, 우규민 세이브였습니다. 삼성이 목요일 날 시작되는 2연전의 두 번째 시리즈에서 5대4로 SK를 잡아냈고요. SK는 3연패, 5연승, 4연패 되게 긴장되는 나머지 20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반면 이제 2위 두산, 수원으로 갔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등판을 했고 KT는 김민수 선수가 등판을 했죠. 수원은 수원인 것 같습니다. 3회에 한 점을 줬고요. 4회에 무너졌습니다. 6점. 6회, 7회, 8회, 9회 SK하고 똑같이 쫓아가는 흐름이었지만 8회 강백호 선수의 말로 홈런이 나오죠. 그래서 11대8 안타 16개를 쳐낸 KT가 11대8로 승리를 거뒀고요. 김민수 선수가 승리투수, 유희관 선수는 8패가 됐고요. 결승타는 3회 1사 2루에서 중전 안타를 친 강백호 선수였습니다. 오늘 강백호 선수의 원맨쇼였죠. 홈런은 오재일 선수가 17호, 18호, 김민수, 주건 선수한테 뽑아냈고요. 강백호 선수 12호 홈런, 8회 말로 홈런을 강동현 선수한테 뽑아냈습니다. 유희관 선수 오늘 4이닝 던지면서 안타 11개, 4사구 하나, 삼진 하나, 실점, 자책점 7점이었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멘탈이 끊겼던 그런 게임이었고요. 이후에 박치국, 배영수, 최원준, 함덕주, 강동현 선수를 이어던졌는데요. 결국 불펜도 좋지 못했습니다. 함덕주가 어저께 볼넷 2개, 최근에 좀 안 좋아졌어요. 다시 그러면서 넉점. 반대로 KT는 5와 3분의 2, 4안타, 4사구 하나, 홈런 하나, 삼진 셋, 실점, 자책점 2점씩으로 김민수 선수가 선발 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줬고요. 그래서 5승째를 거두게 됐고, 김대유 선수가 중간에 등판을 했는데 7대0 상황이었죠. 여기가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7대2에서 나왔군요. 그래서 2점을 더 줬고, 계속해서 나오는 투수들이 2점씩을 더 줬습니다. 마무리 이대현 선수도 조금은 안 좋았죠. 2점을 줬어요. 안타 2개, 사사구 3개.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던 게 아닌가. 주건이 홀드를 기록했고요. 2점을 줬지만 전유수 선수가 마지막 타사를 잡으면서 세이브를 기록을 했습니다. 11대8, 7대0까지 갔던 게임이 7대6까지 쫓아갔고요. 마지막에 11대8, KT가 끝힘을 더 발휘하면서 마지막에 더 도망가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와 NC, 프리드릭 선수가 NC 선발, 기아가 윌랜드였습니다. 프리드릭 선수가 6승째가 됐고요. 윌랜드는 9패가 됐습니다. 4대3으로 NC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선취점 NC, 추가점 NC, 그래서 3대0에서 3대2 됐지만 5회 한 점을 더 도망가면서 4대2에서 마지막 9회에 한 점을 줬지만요,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4대3으로 NC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승타는 이명기 선수가 1회 1사 2루에서 좌익수 쪽 2루타를 쳐냈죠. 그리고 홈런은 2회에 김성욱 선수가 6호 홈런. 요즘 김성욱 선수 방망이가 볼을 뿜습니다. 윌랜드 선수한테 2점짜리 홈런이었습니다. 윌랜드 6이닝 동안 8안타, 4사구 2개, 홈런 하나, 삼진 넷, 실점, 자책점 넉점씩이었고요. 하준영, 고용창 선수가 이어 던졌지만 앞선 점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점 차를 타격에서 공격에서 메우지 못했습니다. 프리들릭 선수 6이닝 동안 3안타, 4사구 2개, 실점 넷, 삼진 넷, 실점 둘, 자책점 둘입니다. 항상 삼진과 실점이 붙어 있어서 어저께에서부터 계속 실수가 나오네요. 박진우, 배재환, 원정현 선수가 던졌어요. 각각 1이닝씩 던졌는데 홀드 세이브를 기록했지만 원정현 선수가 3안타 맞으면서 한 점 줬죠. 자, 그래서 막판에 9회 초 수비에서 조금은 위기가 있었지만 한 점을 잘 지켰습니다. KT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재밌었어요. 예, 각 팀 먼저 끝난 팀들이 게임을 볼 때 짜릿짜릿 쫄깃쫄깃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와 키움에서는 요키시가, 롯데에서는 장시환 선수가 던졌습니다. 투수들은 잘 던졌죠. 수비가 어떻게 되느냐의 차이로 결국은 키움이 4대0 팀 완봉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요키시 선수 11승이고요. 장시환 선수는 1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물 먹는 타이밍도 잘 봐야 되는데, 안타 8개 쳤고요. 볼넷은 4개를 얻은 키움이 4대0으로 게임을 이겼고요. 롯데는 실책 2개, 100호 실책을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결승타 김하성 선수가 3회 2사 1삼루에서 좌전 안타였습니다. 장시환 선수 5와 3분의 2, 안타 5개, 4사구 2개, 삼진 7개, 실점 2, 자책점 1. 잘 던졌지만 패전 투수가 됐고요. 박진영, 박시영 선수가 이어 던졌고요. 요키시 선수 7이닝 동안 3안타,
4사구 하나, 삼진 6개, 무실점, 무자책이었습니다. 김상수가 1이닝 홀드, 오주원 선수는 1이닝을 던졌지만 세이브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베이스볼 S를 안 가서요, SK와 삼성의 경기, SK가 얼만큼 이 긴박감 속에서 4.5게임 차에서 굉장히 지금 긴장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들여다 봤어요. 어떻게 위기를 넘어가느냐. 특히 1번, 2번, 3번 선발들이 계속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 이재원 선수가 지난주 5연승을 했지만 마지막 김광현 선수 경기를 내준 게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기게 되면 다음 투수들한테 계속해서 그 부담감은 넘어갑니다. 연승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2번이 지니까 3번, 결국 4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문승환 선수일 텐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까 봤는데, 사실 수비가 버텨낼 때까지 버텨냈어요. 박정호 선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옆구리 투수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죠. 옆에서 옆으로 던지게 되면요, 위는 공이 밑에서 던지는 투수들보다는 옆면이 사실상 위에서 던져야 되니까 옆으로 가서 위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옆으로 던지는 투수들은 옆으로 쭉 이어서 오기 때문에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구폼 자체의 장점이죠. 물론 박정호 선수 공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옆구리 투수들은 옆에서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자들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최근에 박정호 선수의 투구 폼은 그 장점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투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자들이 타이밍 잡기도 좋고, 이제 박정호이란 투수에 대해서 국내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도 됐고, 그러다 보니 박정호 선수가 제구력이 그렇게 좋은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게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맞아나가는 타구들이 안타가 많이 나오고, 주자는 깔아놓고, 그리고 타자들이 타이밍을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지금 폼으로는. 왜냐하면 다리를 들어서 내려올 때 일단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예, 일루 쪽으로 뒤로 빼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갈 때 나간다는 신호를 보여줘요. 보통 옆구리 투수들은 올려서 내려갈 때 슥 하고 바로 내려가지만, 이게 이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게 타자들한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투수들은 뺐거든요.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일본에서 박정호 선수하고 항상 비교되는 와타나베 슌스케라는 일본 투수가, 언더핸드 선수가 잘 던질 수 있었던 131km지만 타자들이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박정호 선수한테는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은 본인이 스스로 뒤로 빠지는 동작이 지난해 아마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예,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공을 던지기는 쉽습니다. 왜 앞을 열어주니까 본인이 던지기는 쉬운데, 그때 타자들도 치기 쉬워요. 예, 이렇게 되면 타자들도 치기 쉽고 적응하기 쉽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나면 빅리그 도전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최근 외국인 타자들이 박정호 선수 공을 처음 본 뭐 페게로라든지 윌리엄슨이라든지 치는 거를 보면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구 동작은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박정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어저께 베이스볼 S를 가지를 않아서 SK 경기를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자, 삼성이 계속해서 기회를 잡았죠. 2회
볼넷 우전 안타, 볼넷 우전 안타. 그래서 1, 2루가 두 번이 있었는데 2회에는 김강민, 김성현의 수비가, 그리고 4회에도 그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구자욱 선수의 빗맞은 안타가 안타가 되면서 이 균형이 깨졌죠. 그리고 4회에 고정욱 선수의 실수가 나옵니다. 항상 폭탄처럼 느껴졌죠.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던 고정욱 선수의 수비가 결국은 팀이 가장 어려울 때 한번 탁 임팩트 있게 나타나요. 이게. 근데 결국 어저께 나왔습니다. 평범한 후라이를 놓치죠. 그러면서 찬스가 벌어졌고, 삼성이 여기서 윌리엄슨이 볼넷, 그리고 번트를 댑니다. 이원석 선수한테. 그리고 나서 점수를 계속해서 얻어냈죠. 그래서 한 점을 얻어냈고, 5회에 또다시 볼넷으로 시작이 됐고, 박혜민이 안타 쳤고, 구자욱이 다시 한번 안타를 치면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박종호 선수가 5점을 주게 됩니다. 5회 석점을 주게 됐죠. 이래서 박종호 선수의 무너짐, 그래서 5대0을 쫓아가는 흐름이 돼서 SK가 쫓아가게 됐습니다. 쫓아가게 됐는데 이제 9회 초 상황이죠. 고종욱이 볼넷, 최정이 삼진, 그리고 로맥이 안타를 쳐서 1, 2루였고 견제 실책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그리고 나서 2, 3루가 됐는데 이재원 선수가 물러났고 남태혁 선수가 오늘 지명타자로 출전을 했는데 안타를 쳤습니다. 좌측에. 근데 대주자가 김재현이었어요. 2루 주자. 그래서 홈에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좌익수가 약간 뒤쪽에 있었고 중간 위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중간 위치에서 라인아웃 타구였고 원바운드였습니다. 근데 뭐 확실하게 막 앞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잡아서 던진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김원권 선수의 송구 능력이 뛰어났던 거죠. 지난번에도 김원권의 송구 하나가 게임을 잡아냈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좀 앞으로 달려 들어오는 부분이었고 지금은 애매했어요. 그래서 삼루 코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주자에다가 그것도 스페셜리스트 대주자죠. 김지현 정도면 그렇고 물론 라이너성 타구라는 부분이 조금은 애매했죠. 그러나 이제 승부를 걸었는데 공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원바운드 들어왔고요. 거의 한 4m 앞에서 아웃이 됐죠. 이 정도면 타이밍상 아웃은 돌리면 안 되는 상황은 맞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상은 무조건 홈에 안타가 나오면 승부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이제 삼루 코치의 판단이죠. 일단 삼루 코치라는 게 한 90% 이상, 90% 이상은 그 상황에 맞춰서 게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10%가 그 상황과 그 주자의 상황, 그 주어진 그 게임의 상황과 그 주자가 타구 판단을 하면서 움직이는 상황, 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건데 김원권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보통 외야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베이스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체크 포인트인데 베이스 3m, 2m 정도 전이었어요. 김재현 선수가. 김원권 선수가 공을 딱 잡는 순간 김재현 선수의 위치가 베이스를 밟지를 못하고 한 2발 정도 뒤에 있었어요. 공이 빠르죠. 사람보다. 결국 그래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상 그 게임의 상황상은 돌리는 게 맞는데 주자가 그리고 타구에 따른 주자의 판단이 스킵을 해서 맞는 순간 고가 아니라 스톱돼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스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았을 때는 베이스를 밟지 못했다. 그래서 홈에서 송구가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아웃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강민호 선수가 왼쪽, 그러니까 3루 쪽 방향으로 한 두세 발 앞쪽에 나와 있었거든요. 공이 그렇게 좀 휘어나갔는데 그걸 잘 끊어서 들어왔던 것도 판단을 잘했는데 이 판단하기가 그 한두 발을 늦어서예요. 네, 한두 발 스킵
셔플이 맞는 순간, 딱 맞는 순간 투아웃이었기 때문에 고인데 이게 고가 안 되더라고요. 예. 무조건 방망이가 맞는 순간 고였는데 투아웃에 그걸 주자, 2루 주자, 스페셜리스트 주자가 죽는다 그러면 좀 쉽지는 않죠. 예.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백종현 선수가 좋아진 건 확실히 커브라는 구종, 그리고 좌우 폭, 그다음에 하이 패스트볼, 슬라이더를 꼭 낮게 안 던져도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상대 타자들이 쫓아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나 왼손 타자나 슬라이더가 낮게 들어가서 삼진을 먹는 케이스보단 높은 존에서 높게 도는 슬라이더에 삼진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바뀐 부분. 그리고 체인지업과 커브를 동시에 쓴다. 이것도 하나 바뀐 부분. 그리고 굉장히 패스트볼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K 입장에서는 이 백정현 선수죠. 갑자기 막 이름이 박종훈과 백정현 은근히 헷갈리네요. 빨리 공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7회 한 점 줄 때 요건 좀 앞으로 장필준 선수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사 1, 2루였거든요. 2사 1, 2루의 최정 선수였는데 장필준 선수가 석점 차였어요. 5대2 투아웃. 네, 그런데 2루 주자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2루 주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타자만 잡으면 되니까 였는데, 뭐 투스트라이크를 잡고서 마지막 공 하나가 중요한데도 2루 주자를 신경 쓰다 볼넷 주고 볼넷 줘서 결국 한 점 더 추가를 했거든요. 여기서 또 SK는 분위기상 여기가 SK 입장에서는 엎었어야 될 분위기인데 못 엎더라고요. 이정훈이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았죠. 그래서 SK는 자,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던 SK 독주의 마지막 위기가 있었습니다. 요거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2017년도하고는 조금 다른. 그래서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야구판의 이 시즌도 그렇잖아요. 뭐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듯이, 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SK는 위기인데, 다행스러웠던 건 게임 중에 SK가 막 지고 있을 때 게임 중에 두산이 완전 깨졌었거든요. 7대0까지 갔죠. 자연스럽게 이제 KT와 두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대0까지 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아마 두산 KT만큼 SK도 게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아마 계속해서 대구에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는 이루어졌죠. 그래서 6대0. 사실 수원 징크스를 빼면 두산이 지금 너무 좋은 상태라 이게 과연 두산이 이번엔 수원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수원 징크스는 징크스였습니다. 뭐 선취점 1점 준 거는 그렇다 치고 4회였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유희관 선수가 점수를 주게 돼요. 2, 4후에. 여기서 멘탈이 끊깁니다. 유희관 선수가. 그래서 유희관이 멘탈이 끊기면서 공이 높아지고 비는 계속 내리고 안타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연속 6안타 나오면서 7점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잠실도 비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자, 좀 영리한 선수들이면 여기서 빨리 이닝을 마치고 5회 초를 끝나야 정식 게임이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7점까지 났어요. 연속 6안타. 그리고 경기가 끊기고 중지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비가 끝인 다음에 5회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 SK도 5회 경기가 개시가 되는 순간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나 이게 좀 쫄깃쫄깃해집니다. 6회, 7회, 8회 2점 그래서 7대6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8회 말이었죠.
강백호 선수의 말로 홈런에 아마 환호성을 치지 않았을까요? SK 선수들이 훨씬 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원맨쇼였습니다. 이날 경기 7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4타수 3안타 7타점, 3회에도 타점, 4회에도 타점, 말로 홈런.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 혼자 다 했죠. 반면에 이제 두산은 함덕주 선수가 우전 안타를 맞고요. 희생번트를 댔죠. 장성호 안타, 희생번트, 김민혁 몸에 맞는 볼, 조용호 볼넷을 주니까 강동현 선수로 함덕주 선수를 바꾸더라고요. 뭐 지난 경기부터 그렇게 컨트롤이 조금씩 또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강백호 선수한테 강동현 선수가 올라와서 초구 포크볼이 볼이 되고 2구째 직구였어요. 예, 말로 상황에서 보였던 어느 정도 타자가 읽기 쉬웠던 상황이었는데 바깥쪽 직구가 가운데 약간 높게 들어왔죠. 강백호 선수가 뭐 완벽하게 자신의 스윙을 하면서 센터 쪽이었죠. 약간 우중간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11대 8이 됐습니다. 7대 6의 경기가 11대 6이 됐고 9회에 이대현 선수가 흔들렸어요. 흔들리면서 2점을 더 줬으니까 여기서 한 점만 줬다면 이란 생각도 하게 되고 함덕주를 계속 갔다면 이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두산이 KT한테 수원 징크스 또 한 번 무너지고 맙니다. 김민수 선수는 자신의 역할을 다 했는데 유희관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수비 4회 말 결국 멘탈이 끊기면서 유희관이 그렇게 멘탈이 끊기는 건 또 처음 봐요.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진지함, 신중함이 담겨져 있는 냉철함이 담겨져 있는 유희관이었는데 쏟아지는 빗속에 그 흐름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강백호 선수의 원맨쇼 말로 홈런이 컸다. KT도 웃고 라팍에서 게임을 진 SK도 웃었습니다. 자, 기아와 NC 프리드릭 선수가 기아전에 강했잖아요. 지난번 광주 등판에서 양현종한테 완투패를 당했지만 역시 그 흐름은 이어갔습니다. 뭐 KT가 기아가 3회 4회 2사까지 안타가 나오질 4회 4안타가 나왔었군요. 3회까지 퍼펙트로 묶여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그때는 이제 김영준 선수였고 어제는 양의지 선수였는데요. 양의지 선수가 앞선 게임이죠. 프리들릭 선수의 앞선 등판에서 얻어맞았죠. 잠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프리들릭한테 이제 체인지업하고 커브 이 비율을 조금 더 올리더라고요. 우타자 체인지업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금 운영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투가 좀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6이닝 동안 안타 3개, 사사구 2개였어요. 예. 그래서 프리들릭을 잘 쓰더라. 그러니까 기존 패턴, 우타자 몸쪽과 슬라이더. 오늘은 스피드를 좀 줄였습니다. 그때는 좀 빨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피드를 좀 줄이면서 헛스윙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프리들릭이 호투를 하면서 6승째가 됐고 김성욱 선수가 어저께 타순을 좀 바꿨어요. 모창민을 2번으로 올리고 이명기를 3번으로 넣었죠. 박민우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안 좋기 때문에 대주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순을 바꾸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최근 컨디션이 좋은 이명기를 3번 갖다 놨는데 요거 성공했죠. 1회 선제 타점 상황이 2번에 들어간 모창민 2루타 그리고 이명기 2루타로 한 점 났거든요. 그리고 김성욱 선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몰린스키 선수를 밑으로 내려서 6번으로 내렸고 안타를 치고 김성욱이 홈런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들릭, 김성욱은 뭐 기존에 있었지만 전반기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거의 뭐 후반기에 새로운 전력처럼 느껴지는데 김성욱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다.
그리고 플레이딜릭 새로 들어온 용병 외국인 투수가 6승째를 거둬줬다. 이거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는 먼저 끝내고 KT 경기를 기다렸지만 반대겠죠. KT 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마 함덕주 선수가 몸에 맞는 볼 그리고 볼넷을 내주는 순간 NC 락카룸에서는 굉장히 함덕주 선수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지? 그리고 강동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도 김태형 감독이 무슨 생각이지?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결국 결과가 말로 홈런이 나왔을 때 아마 선수들은 샤워하러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롯데와 키움 요키시 선수가 잘 던졌는데 5회에 위기가 한번 있었죠. 1사 2-3루 상황이었나요? 예, 1사 2-3루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세컨 땅볼이 나왔습니다. 키움이 중간 수비를 했었거든요. 앞 수비도 아니고 중간 수비였기 때문에 땅볼이 나오면 어느 정도 1루 쪽으로 한 점을 주겠다라는 수비였는데 3루 주자 이대호 선수였잖아요. 홈에서 아웃이 됩니다. 김혜성 선수가 반신반의로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으로 정확하게 턴을 해서 던진 게 아니라 던지려고 한 것 같아요. 잡는 순간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약간은 1루 쪽 방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송구가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죠. 한 40m? 35m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로 들어왔고 홈에서 이대호 선수가 아웃이 됩니다. 이게 요키시한테는 굉장히 컸던 포인트였고 나머지 부분은 뭐 요키시가 4회까지 거의 완벽하게 퍼펙트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5회 첫 안타가 이대호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희가 2루타 쳐서 2-3루였고 전병우가 2루 땅볼을 쳤는데 이게 홈에서 이대호가 아웃되면서 2대1이 될 수 있는 상황이 2대0으로 계속 가게 되죠. 김혜성 선수는 뭐 공격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선제 타점도 김혜성 선수가 추가 타점을 올렸고요. 선제 득점을 했죠. 김혜성 선수가 선제 득점을 했고 추가 타점, 세게 타점을 올린 거죠. 예, 김혜성 선수가 공격에서도 2안타 2득점을 만들었고요. 타점이 아니었군요. 제가 김혜성 선수가 수비하는 장면을 봤고요. 그래서 김혜성이 4타수 2안타 2득점을 올렸다 라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김지수의 안타 때 들어왔고 김하성 선수의 안타 때 들어오게 됐네요. 자,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공수에서 맹활약을 해줬고 요키시가 공을 잘 던졌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사실 수비 쪽, 롯데 수비 쪽에서 실책이 2개 나왔던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게임이긴 한데 확실히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 롯데를 상대로 요키시 선수가 몸쪽 바깥쪽 빠르고 느리고 이 패턴을 던지다 보니까 롯데 타자들이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집중이 안 되면 나쁜 볼에 방망이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요키시 선수 공은 치기가 어렵거든요. 자, 결국 요키시는 자기 역할을 했고 장시환도 자신의 공을 잘 던졌지만 수비 공격이 도와주질 않았고 반대로 키움은 김혜성이 모처럼 제 활약을 공수에서 해줬다. 그리고 5회 수비는 경기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를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또 날씨가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저께처럼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아서 5개 경기가 모두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119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